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새해가 되면은 네, 그 운세를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21년 신축년 운세가 어떻게 네. 흘러갈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20년 제가 이제 국운 예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21년 국운 예측이 또 어떠냐라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19년에 국운 예측에서 20년은 질병전쟁이다, 또 홍수재해다, 또 자연재해다 하는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경자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손실과 대혼란의 한 해였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그 행동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제한을 가져왔고 또 학생들의 공부 혼란까지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극도 현상 속에서도 더블 붕괴라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향체를 가지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보십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민족은 한강의 기적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 신축년 운은 뭔가 재생이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반도체가 중심이 되고 또 금속이라든가 또 어떤 빅데이터적인 배터리 등 뭔가 어, 봄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또 소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축년은 하얀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또 하얀 연꽃이라고도 하고 또 얼룩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고의 그 어떤 세월을 견디면서 꽃을 피우듯이 우리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평생을 일하고 온몸을 내놓잖아요. 신축년은 소띠해 또 흥한자는 또 이렇게 더 큰 부자로 갈 수 있는 또 단계가 되고요. 또 노력한 사람들은 더 그만큼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소띠에는 분명히 재생적인 일이라서 미신적인 얘기가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측 불허 어떤 세상에서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이 방법을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찾고 또 함께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또 올 한 해 무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주팔자랑 운명 같은 건 정해진 거라서 네. 우리나라의 운명이나 다 정해진 건가요? 우리 동양 사상은 오행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행은 간다라는 뜻과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지요. 이 철학은 수천 년부터 변화의 우주 본질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루는 이 다섯 가지 요체가 끊임없이 이 생하고 극하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주변 여건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주라도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 다른 양상을 보이듯이 이 가족 있잖아요. 구성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또 먹는 음식이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단, 내 인생의 설계위에 누가 지대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운명도 잘 될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네. 반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지운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땅의 기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 침략도 받았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국운의 시대를 가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왔지만 지금 뭐 당당하게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지금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운도 다운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걸 저는 상승, 이번 기회로 해서 더 큰 상승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국운도 좋지만 또 각자의 어떤 그 우리가 생활력, 즉 뭉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흩어짐이 없이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력을 뭉친다면 저는 이번 계기에 더 뭉친다면 더 큰 우리나라의 국운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네, 네, 네. 사무실도 나와 맞는 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저번에 방송도 물론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새로운 개념의 풍수를 접하면서 시대는 이 다변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 과학에 의거해서 모든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자, 풍수 이론도 새로운 시대에 따라 분명히 이렇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 청룡이 화하면 뭐 청룡이 이렇게 좋으면 아들이 잘 되고 또 백호가 이렇게 좋으면 딸이 잘 되거나 며느리가 잘 되는 말이 있듯이 왜 그런지 기록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흐르는 물이 있다. 그러면 이 풍수에서 물은 분명히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흐르는 이 방향에 따라서 재물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이 한쪽만 보고 이렇게 쭉 갈 게 아니라 그 어떤 형상을 보고 제대로 파악한다면 분명 터와 나와 궁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와 맞는 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물론 상담을 해서 이렇게 내원하시면은 이제 분명히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방송 관계상 제가 다 할 얘기는 없어요. 분명한 거는 이 5가지 이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나무, 불, 흙, 쇠, 물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부족한 오행을 찾아서 어느 동네에 가서 산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산다든지 분명히 그 비보라고 그러죠. 그거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부족하다 그러면 서울에서 송파구가 또 나무를 뜻하고 관악구도 나무를 뜻해요. 또 물이 뜻하다 하면은 뭐 강동구 쪽도 되고 또 강북구도 되고 이렇게 수의 기운을 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이 사주를 정확히 보면은 그 사람의 기운을 정확히 진단해서 제가 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또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신축년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 이거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선진국 정상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필요 없는 아스팔트를 뒤집어서 뭐 예산을 측정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또 진정으로, 요즘은 힘든 곳이 많거든요. 힘든 곳에, 예, 정당하게 배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낙오한 자영업자가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또 이렇게 잡아서 제공을 해야 되는 또 우리 국가적인 숙제가 있고요. 또는 한국 기업들이 다시 애국에 나가서 많이 있잖아요. 다시 들어와서 국내 생산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국 기업들이 또 대한민국에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임금 패크제를 활성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고요. 물론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많은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다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더 큰 기회가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힘내시고요. 또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분명한 거는 힘든 뒤에 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이번 기회에 또 잘 견디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짧지만은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